면역력의 과학, 당신이 아픈 진짜 이유, 제나 마치오키. 우리는 병원에 더 자주 갑니다. 약도 더 많이 먹습니다. 건강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우리는 예전보다 더 자주 아플까요? 40대 이후 같은 생활을 해도 더 쉽게 피곤해지고 감기는 더 오래가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면역세포 생산량이 20대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50대가 되면 NK세포,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성도가 30% 이상 감소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는 그 순간 몸속에서는 조용한 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명 의학은 발전했는데 왜 우리의 몸은 더 약해진 걸까요? 문제는 어쩌면 치료가 아니라 면역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건강 상식을 나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광고도 영양제도 없습니다. 단 하나 과학 이야기만 합니다. 20년 동안 면역만 연구한 면역학자 제나 마치오키. 그녀가 쓴 책 면역의 힘은 면역 사용 설명서라고 불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왜 우리는 계속 아픈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치고 특히 40대 이후 반드시 달라져야 할 면역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중에는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어떤 채널은 이 음식이 면역에 좋다고 말하고 다른 채널은 저 영양제를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편적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좋아진다. 현실에서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면역은 버튼 하나로 켜지는 기능이 아니라 수십 개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는 종합방어 체계입니다. 장내 미생물, 면역세포, 림프절, 골수, 피부, 점막. 이 모든 것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협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음식, 한 가지 약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면역을 제품이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강화가 아니라 균형, 증강이 아니라 조절. 제나 마치오키는 말합니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말은 틀렸다. 면역은 높이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는 면역을 세게 만들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면역이 너무 약하면 감염이 생기고 너무 강하면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이 모든 질병은 면역이 너무 강해서 생긴 병입니다. 면역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문제는 강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면역은 전쟁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반응하고 필요 없을 땐 조용해야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그런데 현대인은 이 균형을 끊임없이 망가뜨립니다. 잠은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많고 가공식품은 늘었고 햇빛은 거의 보지 않고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습니다. 몸은 매일 비상 상태에 놓입니다. 면역계는 계속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 만성염증이 시작됩니다. 급성염증은 좋은 겁니다. 다쳤을 때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낮은 수준의 염증이 몸속에서 계속 타오릅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천천히 온 집을 태우는 것처럼 이 만성염증은 거의 모든 질병의 출발점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암, 치매. 최신 연구들은 이 모든 질병이 만성염증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사실 하나. 우리 면역세포의 70%는 장에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면역의 사령부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장은 전쟁터입니다. 항생제,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100년 전 사람의 장에는 수천 종의 미생물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단순할수록 면역은 약해집니다. 알레르기가 늘어나고 자가 면역 질환이 늘어나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미생물과 공생하는 존재다. 우리 몸은 인간 세포보다 미생물 세포가 더 많다. 우리는 수조 개의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입니다. 그 생태계가 무너지면 면역도 무너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면역은 나이와 함께 떨어집니다. 이를 면역 노화라고 합니다. 40대 이후 우리 몸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면역세포는 주로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골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T세포,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공격하는 핵심 면역세포의 생산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를 염증 노화라고 합니다.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이 계속 유지됩니다. 면역세포가 항상 전투 중이라고 착각합니다. 정작 진짜 위협이 왔을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40대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12%씩 줄어듭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면역세포를 지원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항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근육이 줄면 이 물질도 줄어듭니다. 만성 염증이 증가합니다. 40대 이후 장내 미생물 다양성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납니다. 이게 면역의 직격탄입니다. 같은 생활을 해도 더 쉽게 피곤해지고 더 오래 아프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관리되지 않은 면역 붕괴입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도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만 무리해도 일주일이 힘듭니다. 왜일까요? 면역 예비력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면역 예비력이 충분했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여분의 면역세포가 커버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이후는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면역세포가 풀가동 중입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바로 무너집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생리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건강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추상적인 조언은 의미 없습니다. 잘 자세요, 운동하세요.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입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 최소 7시간. 수면 부족 하루만으로 면역세포 기능은 30% 이상 감소합니다. 특히 NK세포,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잠은 휴식이 아니라 면역 재생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면역세포가 재충전되고 항염증 물질이 분비되고 뇌에서 독성 물질이 제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대입니다. 같은 7시간이라도 새벽 2시에 자서 오전 9시에 일어나는 것과 밤 11시에 자서 오전 6시에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멜라토닌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수면을 취해야 면역세포 재생이 최대화됩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고강도 운동 필요 없습니다. 빠른 걷기 30분과 근력 운동 주 2에서 3회.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근육은 면역세포를 지원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은 강력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도 줄어듭니다. 특히 40대 이후 매년 근육량이 12%씩 감소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10년 후엔 근육의 120%를 잃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무거운 덤벨 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체중 운동, 밴드 운동, 가벼운 아령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23회, 20에서 30분씩 큰 근육을 골고루 자극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 빠른 걷기.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NK세포 활성도가 40% 증가합니다. 셋째, 장 건강입니다. 면역세포 70%는 장에 있습니다. 장 건강 없이 면역 건강 없습니다. 발효식품을 매일 드십시오. 김치, 된장, 요거트, 콤부차, 나또. 하루 한 번 작은 접시 하나. 이것만으로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늘어납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하루 25에서 30g이 목표입니다. 매 끼니 절반을 채소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달성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십시오. 특히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육은 장내 유해균을 늘립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 2에서 3회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넷째, 햇빛입니다. 하루 20분 햇빛.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핵심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자가 면역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입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겨울철 60세 이상. 이런 경우 햇빛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고 부족하면 보충제를 드십시오. 하루 1000에서 2000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면역세포 기능을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3주 이상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기능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산책하십시오. 하루 20분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십시오. 초록 공간 20분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20% 감소합니다. 사람을 만나십시오. 대면 만남, 전화 통화, 함께 식사. 사회적 연결은 면역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 해롭습니다. 명상보다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20분.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흙을 밟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면역을 파괴하는 생활을 합니다. 가장 흔한 함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과도한 청결입니다. 항균 비누, 항균 스프레이, 손 소독제. 코로나 이후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청결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책에는 올드 프렌즈 가설이 나옵니다. 우리 면역계는 수백만 년 동안 미생물과 함께 진화했습니다. 흙, 물, 동물, 식물 속 미생물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면역계가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 삽니다. 미생물 접촉이 극도로 줄었습니다. 그 결과 면역계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천식, 자가 면역 질환이 늘어납니다. 불필요한 항균 제품 사용을 줄이십시오. 일반 비누로 충분합니다. 흙을 만지십시오. 정원 가꾸기, 텃밭 가꾸기. 반려동물과 함께 사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입니다. 두 번째 함정, 만성 좌식 생활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면역세포 순환이 30% 감소합니다. 면역세포는 혈액을 통해 순환하면서 몸 곳곳을 순찰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1시간마다 3분 서기, 화장실 가기, 물 마시기, 스트레칭.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회복됩니다. 점심시간에 10분 걷기, 저녁에 30분 산책. 이것만 지켜도 면역세포 순환이 정상화됩니다. 세 번째 함정, 정제 탄수화물 과다입니다. 흰쌀밥, 흰빵, 면, 과자, 탄산음료.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면역세포 기능이 억제됩니다. 특히 식후 2에서 3시간 동안 면역세포의 박테리아 제거 능력이 50% 이상 떨어집니다. 하루 3번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면역계가 만성적으로 억제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통곡물로 바꾸십시오. 흰쌀밥은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흰빵은 통밀빵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탄산음료 대신 물.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번째 함정,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배우자 사별 후, 자녀 독립 후 많은 중장년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외로움은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면역세포 기능이 40% 이상 감소합니다. 주 1회 이상 대면 만남. 친구, 가족, 동호회, 봉사활동.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과의 직접 접촉입니다. 전화나 문자가 아니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면역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법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 수면 시간대 불규칙입니다. 같은 7시간을 자더라도 자는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서케디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면역세포 재생이 최대화됩니다. 새벽 2시에 자서 오전 9시에 일어나면 7시간을 자도 면역 재생 효과가 절반입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을 목표로 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0대 남성, 만성 피로로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오후 3시만 되면 극심한 졸음에 시달렸습니다. 주말에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3가지를 바꿨습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 하루 30분 걷기, 정제 탄수화물 50% 감소. 3개월 후 아침 기상 시 피로감이 80% 감소했고 오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으며 주말에 등산을 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60대 여성, 연 6회 이상 감기에 걸렸습니다. 한 번 걸리면 2주 이상 지속됐고 항생제를 자주 복용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김치와 요거트를 먹고 하루 20분 햇빛을 쬐며 산책했고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2개월 후 감기 횟수가 연 6회에서 1회로 줄었고 감기에 걸려도 3일에서 4일이면 회복했으며 항생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40대 남성 1년 내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코막힘과 재채기로 수면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가공식품을 80% 감소시키고 근력 운동을 주 3회 시작했으며 항균 제품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4개월 후 비염 증상이 70% 감소했고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중단했으며 수면의 질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책에 나온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8주간 규칙적 운동만으로 NK세포 활성도가 40% 증가했습니다. 12주간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로 감기 발병률이 27% 감소했습니다. 6주간 수면 7시간 이상 유지로 백신 효과가 2배 증가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제는 정말 효과 없나요? 대부분의 영양제는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혈액 검사 후 부족하면 반드시 보충하십시오. 특히 60세 이상 사무직 겨울철. 하루 1000에서 2000 IU면 충분합니다. 오메가3도 혈액 검사 후 부족하면 보충하십시오. 나머지 종합 비타민, 면역 부스터 같은 건 거의 효과 없습니다. 그 돈으로 신선한 채소를 사십시오. 운동은 언제 하는 게 면역에 좋나요? 오전 운동이 더 좋습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가장 높고 저녁에 가장 낮습니다. 오전 운동은 코르티솔을 적절히 소비시켜 하루 종일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또한 오전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밖에 시간이 없다면 저녁 운동이라도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단 잠자기 3시간 전까지만 하십시오. 술은 정말 끊어야 하나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 2회 이하, 1회 2잔 이내는 면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술을 마시면 깊은 수면이 감소합니다.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주 2회 이하로 줄이고 마시더라도 잠자기 3시간 전까지만. 매일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끊으십시오.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명상보다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걷기와 자연 노출입니다. 하루 20분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십시오. 초록 공간 20분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20% 감소합니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흙을 밟으십시오. 이게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이미 만성질환이 있는데 늦지 않았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어도 면역 개선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만성질환 자체가 만성염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당뇨 약 용량이 30% 감소하고 혈압 약 용량이 20% 감소하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15% 개선됩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 후를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까지 건강하려면 40에서 50대가 골든타임입니다. 60대 이후 근육 감소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지금 만든 근육이 70대 면역을 결정합니다. 주 2에서 3회 근력 운동, 지금 시작하십시오. 10년 후 당신을 살립니다. 한번 무너진 장내 미생물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발효식품을 습관화하십시오. 김치, 된장, 요거트. 매일 조금씩. 이게 10년 후 암,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연 1회 혈액 검사를 하십시오. CRP, ESR 수치가 만성염증 정도를 보여줍니다. 수치가 올라가면 즉각 생활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은퇴 후 고립이 가장 큰 면역 위협입니다. 지금부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사람과의 연결이 약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건강을 치료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 약으로 해결. 하지만 면역은 약으로 살 수 없습니다. 면역은 매일의 생활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 몇 시에 자는지,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걷는지, 누구와 웃는지. 그 사소한 선택이 10년 뒤의 몸을 만듭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면역은 강화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바꿔보십시오. 밤 11시 전에 누워보십시오. 아침에 20분 걸어보십시오. 점심에 김치 한 접시 드십시오. 저녁에 친구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몸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40대의 선택이 70대의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면역은 당신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면역 관련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제나 마치오키가 주장한 내용을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